다행히도 안종범이나 저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그 박근혜를 배제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든 뭐 어째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공소장에다가 박근혜를 빼고 공소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호성 휴대폰을 들어본 이제 수사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둘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가능? 1급 기밀이라 그러면서 지금 네.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이제 진짜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내용 같은 데에서 보안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못 그거 들어봤죠.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15개. 네, 그건 특수 일부에서 이제 지금 이원석 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짓고 다만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죠. 최 선생님한테 가서 컨펌 받아오세요.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지금 단편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네, 보면은 이제 제 추측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국무회의 해야 되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원래 점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수술 날짜도 점 봐서 받고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 택일 해달라는 것부터 누구 시켜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물어보라고 했을 거고 정호성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녹음했을 거고 그 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국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그렇지가 같아. 깨지니까. 그렇죠. 작살나는. 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최 변호는 들어봤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근데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돌출적인 상황. 최순실 사건이 있으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예상 못했죠. 근데 이렇게 농축돼 갖고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점 지나면 댐이 무너지든지 물이 댐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만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정호성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감이 딱 잡히는 거지. 이쯤 내용이 있어야지 검찰들도 후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촛불이 횃불된다라고 하는 게 검사 입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여기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사 보안이 100% 지켜질 거라는 확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게 지금 특검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했는데 특검에서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진짜 심지어 내부에서는 나도 촛불 집회 현장에는 못 가지만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검사. 그 분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고위 간부는 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 50 초반에 된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도망가더라고. 그 사람 아니었나? 회원역 근처였습니다. 회원역 근처였었어요? 내가 거기 소주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이 대목에서 왜 그 중간에 LCT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최동욱 전 총장하고 김수남 총장을 겨냥한 거였다. 이런 식의 찌라시성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경위를 물어보는 노회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방 떨다가 지금 또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LCT 관련해서 보고했냐. 그때 청와대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회찬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 청와대에다 보고했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워갖고 보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검찰국장밖에 없으니까 너 어떻게 해서 보고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딱 이 자세로 앉아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곧다우로 답변. 뭐라고? 했으면 했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때도 아니 검찰 고위 간부들은 촛불 시위 현장에 갖고 현장을 봤었다면서요. 저런 분들은 어떠한 내구조야 저럴 때는? 아니 일단 LCT 얘기 좀 취재하신 게 있어요? 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문재인 의원과
뭐 야당 의원들을 그러니까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의도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맨 당연히 처음에는 그 했었죠.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예. 부산이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사실 LCT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튼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근데 지금 달려간 거는 현교안이 제일 지금 힘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부산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예. 그 봐주는데 관련돼 있어서 부산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보니까 최동욱 김수남이 있더라. 이렇게 돼서 얘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저기 검사들한테 물어봤거든. 안태근이가 왜 그런 거냐 도대체. 근데 안태근이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양아치과는 아니잖아요. 안태근이는 나름 젠틀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근데 안태근이가 평상시 모습 같지 않은 그 건방을 떨었어 거기서. 노회찬 의원 질문회 때. 예. 예. 그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안태근이가. 그랬더니 안태근이도 검찰국장 초짜도 아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태근이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래.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자기가 자기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관이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그렇죠. 대답 제대로 안 하죠. 자기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예.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예. 뭐 직접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봐라. 예. 그러니까 안태근 입장에서는 똥물이 제대로 튄 거지. 지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자기를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짜증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 네. 노회찬 의원한테. 예. 그리고 동시에 법무장관한테 짜증도 그렇죠,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꾸만 이런 걸 우리 네, 실무자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지 처지가 짜증이 난 거야. 내가 여기서 참 이런 진짜 인생 인터내셔널 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지. 요즘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유명해졌어. 안태근이는 거의 우병우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을 정도니까. 예. 그리고 안태근은 우병우하고 동기인데 대학 동기인데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그 우병우를 안 좋아해. 우병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니 그 중에는 또 한둘씩은 있죠. 술 얻어먹고 다니고 골프 공짜로 치고 이런 놈들은 좋아하지. 근데 안태근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우병우급이 돼버리니까 이거. 자, 이게 이제 궁금한 게요. 그 특검이 시작이 되죠. 예. 언제 시작이 됩니까? 12월 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예.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가야지 특검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죠? 예상하기로는 한 11월 빠르면 이제 11월 말쯤. 11월 말에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준비 작업이 네. 되고. 네. 자, 그러면 검찰은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손을 딱 놓습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가게 그 되면 과정을 잘 몰라요, 국민들이. 사무실도 구해야 될 것이고 예. 이제 특검도 나름대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일이 주어졌잖아요, 네. 법적으로. 네,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은 특검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제 뭐 사무실 같은 거 구할 때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자료 요구를 하는 순간 이제 넘길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 기간에는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라고 하면 검찰에서 할 것이고 이제 그때가 예.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 오버래핑 겹쳐지는 순간이에요. 그 20일은 당연히 겹치는 예. 시간이죠. 예.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거 겹치면서 기존 검찰이 할 수도 있고 이제 특검이 준비하면서 좀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얼핏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너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안 이제 했는지 이거를 뿌리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예. 세계일보에서 그 문건 유출 파동 그러니까 2014년 이제 박관천 조홍천 예. 등장하는 십상시 문건 사건이 뿌리인데 그 문건에 사실은 정윤회를 중심으로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최순실도 언급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 지금 확인된 건데 그때 회동하는 장소라는 강남의 무슨 중국집 이런 데가 장시호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애용하던 중국집이고 이런 얘기들을 예, 나오고 있죠. 예, 그게 또 기록도 돼 있었고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박관천 씨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했다는 거잖아, 자기는. 그렇죠. 근데 그걸 수사를 안 하고 다 덮어버린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주역들이 지금 윤곽금, 김수남이 그때의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줄줄이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홍천을 그때 막 구속까지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네. 기소해서 무죄 나왔고 이렇게 된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몰고 갔던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배경과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 한 사람이 어쨌거나 자살을 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지금 증언이 나왔잖아요. 우병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었다. 그러면 이제 가라. 예. 그런 부분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진실을 가려버리고 이게 이제 골마 터지도록 상처를 악화시킨 거니까 특검은 당연히 그걸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그리고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우병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네, 우병우는 네 아무래도 빠져나갈 지금으로서도 이미 뭐 상당히 지금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병우가 세상에 그 김영한 전 수석이 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한 상황. 그때 우병우가 김영한 수석 밑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직접 김기춘에게 직보를 하면서 중간에 그 김영한 바보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 문서 유출 사건으로 뒤집으면서 그때 공을 인정받았고 수석으로 가면서 이 농단의 핵심 중심 인물로 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소위 그 껄끄러웠던 조홍천까지 다 아웃되니까 십상시들이나 최순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거고. 그때부터 더더욱 활개 쳐갖고 그 이후로 2014년 그 사건 이후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그다음에 그 재벌 그 털고 이런 등등의 과정이 다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사도 제대로 되고 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마지막에 특검에 넘겨주기 전까지 검찰의 자세와 지금 입장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쨌거나 지금 검찰에서는 22일 그리고 24일에도 대기업들을 계속 압색을 하면서 뇌물죄 입증에 어쨌거나 수사력을 다하고 있고 특검으로 가기 전에 뇌물죄 한번 털 것 같은가요? 네,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롯데, SK 다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 눈치 안 보고 간다. 네, 그리고 대통령 수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걸림돌이긴 한데 어쨌거나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변호인은 지금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결국 하지 못한 채로 이제 특검에 넘겨줄 가능성이 이제 있는 저는 거죠. 그 대목의 포인트가 여론이 완전히 확 진짜 이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더 타오르게 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이 현 상황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봐주려고 지금 이렇게 물타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다는 쪽으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거 모양 만들기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특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서 막 하는 것도 우리가 뇌물 빼려고 재벌 봐주게 하려고 뇌물 뺀 거 아니다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척을 하든 실제로 하든 마지막에 뇌물죄는 어떻게든지 한번 좀 넣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이게 부담을 법원으로 누구에 대한 체포영장? 박근혜 체포영장. 부담을 법원에다 던져버릴 수 있거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가능성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여론에 따라서 어쨌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뇌물죄는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 뇌물죄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 한겨레 전화해서 빈정거린 거 아니야. 그 차장 그놈이. 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뇌물까지도 이렇게 볼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사실 못했거든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결국 촛불이 밀고 온 힘이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촛불이 계속 타오른다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어렵다고는 지금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검 가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온 거네. 특검 가기 전에 뇌물 수수죄를 꼭 한번 달아서 그것을 자기들 혼자 있냐 한번 좀 얹혀놓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나 체포영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화면이 뭐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들고 가가지고 청와대 정문 앞에서 대체하는 모습에 사진 하나만 딱 나오면 검찰 제대로 했다. 저것들 봐라 이렇게 돼. 그거는 사실 국민검찰이 되는 거죠. 국민검찰이. 알겠습니다. 서영주 기자님 감사하고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이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검찰 얘기하면 복잡해요. 잘 몰라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러세요?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검찰이 마지막에 뇌물수수죄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로 갈 것이냐. 네. 가지 않으면 니들은 특검 가세요. 네. 아니 이게 근데 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돌출적인 상황. 최순실 사건이 있으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예상 못했죠. 근데 이렇게 농축돼 갖고 그러게.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점 지나면 댐이 무너지든지 물이 댐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만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예.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정호성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감이 딱 잡히는 거지. 이쯤 내용이 있어야지 검찰들도 후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그렇죠. 보도가 됐지만 보도가 됐죠. 네, 보면은 이제 제 추측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국무회의 해야 되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원래 점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수술 날짜도 점 봐서 받고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 택일 해달라는 것부터 누구 시켜야 되냐,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물어보라고 했을 거고 정호성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녹음했을 거고 네. 그 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국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랬을 것 그렇지가 같아. 깨지니까. 그렇죠. 작살나는. 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최변은 들어봤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촛불이 횃불된다라고 하는 게 검사 입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여기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은 예. 우리는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수사 보안이 100% 지켜질 거라는 확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게 지금 특검으로 갖고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했는데 예. 특검에서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요. 그리고 진짜 심지어 내부에서는 나도 촛불 집회 현장에는 못 가지만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검사. 예, 그 분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고위 간부는 예. 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종범이나 저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그 박근혜를 배제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든 뭐 어째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예. 공소장에다가 박근혜를 빼고 공소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호성 휴대폰을 들어본 이제 수사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둘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1급 기밀이라 그러면서 지금 네. 공개를 안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이제 진짜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내용 같은 데에서 보안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예,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못 그거 들어봤죠.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15개. 네, 그건 특수 일부에서 이제 지금 이원석 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짓고 다만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사람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죠. 최 선생님한테 가서 컨펌 받아오세요.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지금 단편적으로